자, 지금부터는요, 무선설비 산업기사 자격검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험 과목을 보도록 하죠. 무선설비 산업기사는 총 4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1차 시험은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회로가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무선통신 시스템 과목이 이제 20문제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무선통신 기기라고 불렸던 과목이에요. 그게 이제 무선통신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동통신 파트의 내용이 일부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에서 또 20문제.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과거에는 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이 이름이 있었죠. 그 과목이 바뀌면서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컴퓨터 보안 문제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컴퓨터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선설비 기준, 미선설비 기준, 법규죠, 법규. 그래서 각각 10문제씩 해서 20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일반으로 바뀌면서 이쪽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규칙적으로 10문제 출제되지 않고요. 이쪽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쪽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80문제죠. 합격 점수는요, 60점이 평균이에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이니까 개수로 따지면 48개죠. 그래서 48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돼요. 근데 이제 과락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과락. 평균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요, 한 과목당 40점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8문제죠. 한 과목당 8문제 이상은 맞아야 돼요. 한 과목을 7문제 맞아버리고 다른 과목을 잘 봐가지고 평균 80점, 90점을 맞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락이 있다는 거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총 80문제를 보는데 주어진 시간은 2시간입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부족해서 뭐 떨어졌다 이런 수험생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충분하다. 사지선다행이에요. 객관식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시면요,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는 무선설비 산업기사는 100% 작업형입니다. 2시간 50분 동안 주어져요. 2차 시험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숙달이 덜 된 분들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다가 좀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더더욱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 작업형이에요. 그래서 작업형을 공부하실 때는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있는 학교는 괜찮습니다만 그 위에 일반인들이라든지 졸업생들은 필히 전문 학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학원에 가셔가지고 작업형을 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단시간 내에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본 사이트에서도 동영상으로 작업형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완비가 되는 대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 수수료는 필기는 18,8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실기는 41,300원입니다. 무선이다 보니까 작업형이 이제 소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좀 비싸죠. 비쌉니다. 정보통신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41,300원의 실기료를 내셔야 돼요. 자, 수행 직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종목 이름이 바뀐 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무선설비 기사 1급, 2급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무선설비 기사 1급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무선설비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1급, 2급을. 언제 바뀌었냐면 이제 99년도에 최종 바뀌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평가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이 이거죠. 응시 자격을 물어봐요. 내가 이 시험을 볼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발 전화, 이웃한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관리공단에 직접 물어보세요.
쉬운 뭐 자격 응시 자격. 내가 뭐 4년제 대학에 뭐 3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냐? 안 됩니다. 4학년이 돼야죠. 관련과가 또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년제 다니는데 내가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산업기사는 볼 수 있냐? 되죠. 1학년은 안 되죠. 근데 관련과여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쉬운 것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좀 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 저나 이웃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관리공단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요. 전화를 걸으셔서 직접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은 직접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업기사는요. 전문대를 졸업하시면 볼 수 있는데 관련과를 나와야 돼요. 통신 관련과, 전기전자라든지 통신 관련과를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나온 과가 통신과가 아니야.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물어보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자를 바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기능사를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되면 산업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응시 자격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라는 거죠. 우대를 받는 기술 자격증 있어요. 자, 분야가 있습니다. 건설 산업 분야에서도 우대를 받아요. 자,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일을 하려면 중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는 사람을 총 6명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급 기술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12명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하물며 이제 정보통신 일을 또 하시는 분, 정보통신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계 자격증 보유한 3명 이상의 기술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죠. 기능계 자격증 1명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3명, 1명을 보유하지 않으면 업이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겠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취업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초급 기술자라고 하죠. 근데 초급 기술자가 이제 실무 경력이 쌓이면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급 기술자가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죠. 중급이 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5년이 경력이 쌓여야만 중급이 되고 기사를 따신 분들은 좀 빠르죠. 2년 만에 중급이 되는 거예요. 중급이 또 고급이 되는데 또 오래 걸리죠. 산업기사를 따신 분들은 총 8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총 8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사는 총 5년의 경력만 있으면 고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에게 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사협회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특급은 안 됩니다. 특급은 기술사 시험을 봐야만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경력이 오래되면 10년 이상 되면 특급 기술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특급 기술자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사 시험을 봐야만 뭐가 된다?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뭘 하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에 감리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체에서 100억 원 이상의 통신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사의 감리를 받아야 돼요.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특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의 감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사도 되고 특급 감리원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를 받아야 돼요. 고급도 되고 특급도 되고 기술사도 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억 원 미만의 공사는 초급 감리원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의 감리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자격증을 따자마자 감리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초급 감리원 자격증이 나옵니다. 나중에 특급이 돼서 받으셔도 되고요.
고급이 돼서 받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받으셔도 돼요. 교육만 받으시면 감리 자격증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을 하신 다음에 노후 때 재취업을 위해서 감리원을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 기준 관련 자격증에서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초급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사에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냐? 이런 분야의 기술사가 있어요. 모든 분야에 기술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기능장이 있는 분야, 기사가 있는 분야, 산업기사가 있는 분야의 종류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지국 중에서요, 무선 기지국의 종류 중에서 해안 기지국을 설립한다 그러면 무선 설비 기사 1명, 무선 설비 산업기사 1명, 무선 설비 기능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취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지국은 무선 설비 기사 1명, 무선 설비 산업기사 1명, 무선 설비 기능사 1명, 그 다음에 기타 기지국은 무선 설비 기능사 1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고시죠.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이런 자격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련 자격증이 돼야 돼요. 내가 직렬이 통신 직렬이다 그러면 통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자 직렬이다 그러면 전자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분야의 자격증은 최대 5%까지 가산점이 있어요. 기사, 산업기사 상관없이 5% 자격증의 혜택을 봅니다. 그건 9급일 경우에요. 7급이 되면은 기사는 5%, 산업기사는 3% 혜택을 줘요. 그래서 9급일 때는 동일하게 5%를 받지만 또 7급일 때는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여러 개 땄다 그러면 중복 허용이 되냐? 예를 들어서 5%짜리 2개, 10% 혜택이 되냐?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증 하나만 됩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과목 점수마다 4할 이상의 기본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는 안 돼요. 필기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딴 자격증은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땄더라도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필기시험이 끝나버리면 도중이라든지 끝난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선설비 산업기사의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